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특과 한식, 일식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셰프. 예, 안녕하세요. 정호영 셰프입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셰프님께서 이제 일본에서도 공부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예. 좀 궁금한 게요. 한국 가정식과 일본 가정식 좀 비슷한가요? 예, 아무래도 이제 밥을 주식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게 많은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제 찬밥을 이용해서 첫 번째는 버섯 솥밥을 만들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감자를 이용해서 소고기 감자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우리가 이제 찬밥에 비유해서 뭔가 이렇게 관심을 못 받으면 예. 찬밥 신세다라 얘기가 있는데 예, 그렇죠. 오늘은 그게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찬밥을 정말 갓 지은 밥처럼 만들어주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또 새로운 또 비법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 뭐 빵을 먹던 간에 어떤 분은 뭐 밥이 들어가야 든든한 한 끼를 먹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 버섯 솥밥부터 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이것도 조금 두툼하게 너무 얇으면 식감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정말 양파는 예. 빠질 수 없는 식재료죠. 예 그다음에 버섯은 이렇게 그냥 찢어주시면 되고요. 표고는 이렇게 기둥을 따주시고요. 따서 사실 버섯은 뭐 따로 씻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손질이 쉽잖아요. 그렇죠? 예 따로 이렇게 씻지 않고 그냥 겉에 있는 불순물 같은 것만 이제 마른 키친타올로 위에 이렇게 마른 털어주시고. 해주나 이렇게 털어주시면 되고 표고버섯도 한 0.5cm 정도 이렇게 좀 식감이 있는 게 좋아서 우리 셰프님의 요리하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굉장히 차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리할 때도 본인의 성격이 요리에 많이 묻어나죠? 예 제가 이제 워낙 차분한 성격이라 네. 예. 화를 내실 때가 있나요, 혹시? 엄청 많이 내죠. 어. 돌변합니다. 이제 주방에 돌변이시네. 들어가면 아, 왜냐하면 이제 음식을 드시러 오신 손님들한테 네. 음식으로 실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먹는 데 있어서만큼은. 예, 그렇죠. 이제 제가 먹는 거는 괜찮은데 네. 손님들이 이제 안 좋은 음식을 드시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새송이 버섯도 살짝 썰어주시고요. 예, 절반 정도만 넣으면 네.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료 준비 이제 끝난 거예요. 아, 벌써 끝났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찬밥. 찬밥 이렇게만 있으면 이제 찬밥을 변신시킬 수가 있는 거죠. 아, 사실 이 지금 볼품없는 이 찬밥이 예. 오늘 또 메인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 이제 후라이팬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는 그 밥을 하기 위해서 아, 이 솥? 솥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뚜껑을 열어놓고 식용유보다는 오늘은 이제 참기름을 참기름. 살짝 넣고 볶아주시는 게 살짝 둘러서 고소하겠네요. 예, 우리 최협이 보시면서 어제 오늘 요리 따라 하시면은 어제는 들깨 냄새, 오늘은 참기름 냄새. 예, 그렇죠. 집에 정말 쏟아지겠네요, 고소한 향들이. 일단 그 참기름이나 이런 고소한 맛이 들어가면 그래도 한 50%는 먹고 들어가요. 먹고 들어가죠. 예. 이게 맛이 있기 때문에 향이나 이런 게 맛 보장해주는 것들이 좀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양파를 이렇게 볶아주세요. 참기름에. 예. 완전히 숨이 죽지 않아도 괜찮고요. 어느 정도만 볶아주시면 한 절반 정도 볶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파를 이 정도 볶아주신 다음에 이제 이 팬에다 깔아줄게요. 이렇게. 이런 사실 또 식으로. 우리 또 셰프님께서
요리하는 데 있어서 요리 컨디션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렇게 요리를 하시다가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아내분과 다툼을 하셨어요. 예. 부부싸움이 좀 있었는데 그날 요리를 하면 다른 때보다 좀 맛이 없나요? 아무래도 이제 일식을 하다 보니까 네. 날 음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게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전달이 돼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싸우려고 하고 싸우게 되면 좀 다른 설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해야지, 안 그러면은 손님들도 이제 좀 손해를 보시는 거죠. 전달이 되네요. 예,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막 많이 볶으실 필요 없이 이 정도? 예. 숨이 살짝 죽을 정도만 아,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냥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찬밥이 있잖아요. 찬밥, 예. 찬밥을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좀 넓게.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예. 밑에 양파랑 버섯이 깔려 있잖아요. 예. 이걸 밑에다 깔고 그 위에 찬밥을 올리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이 채소에서 양파나 버섯에서 이제 수분이 이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다 이제 물을 따로 넣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밥을 밑에 깔면 밥이 탈 수가 있죠. 타는구나. 예. 예. 그래서 이 상태로 하고 뚜껑을 덮어주시고 약불로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아, 자 이게 오늘의 쿡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볶은 뭐 양파라든지 뭐 채소 위에다가 찬밥을 이렇게 깔아줘야 타지 않고 또 밥물이 또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이거 8분 동안 약불로 해주나요? 예, 약불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로. 자 그럼 이렇게 해서 8분 한 8분 정도? 뒤에는 이 찬밥이 오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좀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예. 소고기 감자조림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 또 있어요? 예. 네. 그 밥을 한 다음에 아. 이 양념을 살짝 이제 얹어서 제일 중요한 걸 안 예. 할 뻔했네요. 그냥 섞어주시면 하면 되는데 네, 간장하고 간장, 그다음에 간마늘을 넣어주면 또 맛있죠. 다진 마늘, 예. 그리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다음에 참깨. 깨, 그다음에 실파. 실파, 마지막으로 이제 참기름. 참기름. 이렇게 해서 그냥 잘 섞어주시면 나중에 이제 밥이 완성된 다음에 이 간장을 살짝 얹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죠. 네. 어머나. 저희가 양념장도 만들어 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소고기 감자조림 만들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감자조림도 제가 지금 앞에 재료를 보니까 예, 뭐 이렇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예, 그 뭐 있는 재료로 양파, 감자, 당근, 그다음에 소고기, 그다음에 꽈리고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이 양념을 먼저 네. 팬에다가 끓일게요. 이제 이런 그 좀 조림에 적합한 이런 넓은 팬에다가 물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물 그리고 맛술을, 맛술, 예. 예. 그리고 설탕. 설탕, 간장까지. 간장. 이렇게 해서 설탕이 녹을 정도만 잘 저어주시고요. 이렇게 잘 이렇게 섞이게 이거를 준비를 하고 이제 감자를 이렇게 손질을 네. 할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일본 가정에서 네. 가장 많이 흔하게 드시는 음식이죠. 아, 그래서 일본에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못 끓이면 시집 못 간다 이런 말을 하는 표현처럼 네. 일본에는 이 소고기 감자조림을 못하면 네. 시집 갈 생각을 하지 마라. 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국민 음식이네요. 예, 이거를 못하면 정말 요리를 못한다고 이제 할 정도로 가장 대중적이고 많이 그런 먹는 음식이죠. 예. 음식이네요. 그리고 감자는 이 정도로 이렇게 썰으셔서 한 6등분해서 하신 다음에 이 면을 한번 이렇게 동그랗게. 다듬어 주세요. 이렇게 다듬는 이유는 예, 이제 이 조림을 하면서 좀 이 자체가
뭉그러지는 경우가 뭉툭해질 있어요. 수 있어서. 그래서 간이 전체적으로 잘 배게 하는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감자를 한 다음에 찬물에 담궈서 아, 이 전분기를 좀 빼주시는 게 좋아요. 당근 몇 개만 이렇게 할게요. 당근까지도. 예. 아, 다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파만 이렇게 썰어주면 돼요. 양파가 커갖고 반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감자를 깎아서 물에 담가놓은 이유는 뭐 갈변을 또 막기도 예. 하고 그렇죠? 갈변을 막고 또 한 가지는 전분기를 빼야 이 조림이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꽈리고추, 꽈리고추. 그다음에 소고기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이제 불로. 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그 양념을 이제 간장하고 물하고 설탕, 맛술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걸 끓기 시작하면 감자를 먼저 감자를 제일 딱딱하니까. 감자를 먼저 전분기가 꼭 빠져야 이 조림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감자를 넣고 당근까지는 같이 이렇게 네.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요게 이게 막 팔팔 끓어올랐을 때 지금 예. 감자랑 당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다음 재료를 넣어야 되나요? 예, 그 양파는 좀 금방 익는 게 있고 꽈리고추를 또 곁들일 건데 꽈리고추는 너무 익으면 색깔 파란 색깔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네. 좀 마지막에 거의 꽈리고추는 날 걸로 먹어도 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잘 끓 동안 옆에 예. 혹시 우리 그 버섯솥밥 예. 한번 좀 열어봐도 될까요? 아, 그럼 저쪽으로 가져갈까요? 네네네. 예. 자, 그럼 제가 옮겨드릴게요. 자, 지금 8분 정도가 좀 조금 지났거든요. 예. 자, 이제 한 약불로 한 1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이 향이 예, 버섯의 향이 와. 이렇게 올라오면서 금방 한 밥처럼 네. 이렇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잖아요. 아까 분명히 예. 볼품 없는 제가 꼬들꼬들한 그냥 찬밥이었었거든요. 예. 윤기가 쪼르르 흐르면서 예. 와, 지금 향이 정말 전달을 못 해드리는 게 좀 아쉽네요. 이 간장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신 거를 이 따뜻할 때 제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한 2스푼 정도 넣어서 이렇게 비벼서 드시면 간이 딱 맞더라고요. 한번 비벼볼까요? 네. 보시면 밑에 이제 볶은 양파랑 어머나. 이게 처음에 참기름으로 그렇죠, 예. 볶았기 때문에 이제 참기름 향도 나고 버섯 자체를 너무 이렇게 볶지 않고 숨을 안 죽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버섯의 식감도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위에다가 간장을 살짝 뿌려서 비벼 드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완성됐습니다. 간장도 올릴까요? 네네, 살짝 간장 한번 살짝.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이렇게 얹어서 비벼 드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버섯솥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찬밥을 새밥으로 버섯 향까지 진하게 풍기는 버섯솥밥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계속해서 소고기 감자조림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 감자랑 당근이 잘 끓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로 이제 끓기 시작하면 소고기를 넣어줄 건데요. 소고기는 보통 불고기감으로 이렇게 불고기감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고, 뭐 불고기감 아니더라도 등심이나 안심 얇게 썰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딱 좋죠. 일단 소고기가 좀 익으면은 이제 그 하얀 거품이 일어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걷어주세요. 이 거품 자체는 이제 불순물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거품을 이렇게 올라왔을 때 걷어주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조림에 다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조림을 하실 때는 이거를 걷어주시는 게 좋죠. 이런 맛있는 식으로. 냄새가. 저는 이런 거 몰랐을 때 뭐 예. 샤브샤브 같은 거 먹으면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막 그렇죠. 걷어내길래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깝다고. 아,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맛이 이제 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깔끔한 조림을 하실 거면 이렇게 걷어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갈비탕이나 곰탕 같은 육수를 끓일 때도 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거든요. 아. 그래야 국물이 탁하지 않고 깔끔한 육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감자조림에 좀 감자랑 소고기만 넣기가 좀 아쉬워가지고 네. 당면을 준비했거든요. 아, 당 여기 있었네요. 당면 좋아하시나요? 당면 좋아합니다. 예. 저희 또 당면 이런 데 넣으면은 찜닭 같은 데도 당면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맛있죠, 그런 예. 느낌처럼 맛있게. 심지어 찜닭에 들어가 있는 당면은 닭보다 더 맛있어요. 예, 그게 당면을 좀 많이 줬으면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면 좀 먹다가 이제 닭 먹어야지 예. 닭을 먹었는데 닭을 좀 몇 개 먹다 보니까 어라? 당면이 더 맛있는 것 같네. 예. 당면을 또 다시 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양파를. 양파가 이제 감자나 당근보다는 익는 속도가 빠르니까. 네. 이제 좀 이쯤 돼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소고기 감자 볶음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팬에 볶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야채를 한번 팬에 볶은 다음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방법도 좋긴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림 자체가 기름이 좀 떠서 깔끔한 조림은 이제 안 나오죠. 그렇죠. 예. 이 당면이 지금 물에 한번 살짝 불려신 거죠? 예, 물에 불리지 않으면 익는데 시간도 걸리고 이 또 식감이 물에 불린 당면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국물 밑으로 이제 당면을 집어넣을게요. 뭔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예. 정말 그 비주얼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그 일본에서는 일본 가정식 중에는 가장 진짜 대중적으로 많이 먹는 음식이고 그리고 밥 반찬으로 정말 좋아요. 이렇게 짭조름해가지고 밥도 비벼 먹을 예. 수도 있고. 밥이랑도 이렇게 잘 어울리고 보통 이제 오늘은 소고기로 했는데 이거를 닭고기로 해도 맛있죠. 그러네요. 예. 예. 이 기본 양념만 아시면은 익히는 속도랑 이것만 순서만 아시면 뭐 응용을 하시면 되죠. 자, 지금 조림이 맛있게 예. 졸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이 정도 이제 자작하게 졸여졌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꽈리고추를 꽈리고추를. 좀 매운 거 좋아하시면 요즘에 꽈리고추가 맵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좋고요. 저는 오늘 한 5개 정도. 이렇게. 예, 전체적인 색깔이랑 그다음에 이 살짝 조림이 느끼하지 않게 고기가 들어갔으니까 살짝 매운맛이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요. 색깔도 정말 잘 어울리고 지금 꽈리고추가 들어가자마자 향이 확 올라오네요. 예. 이렇게 해서 불을 꺼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여기 완성 접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와. 골고루 이제 당면이 좀 들어가게 해주고 셰프님은 이 소고기 감자조림 잘 만드시니까 시집 가셔도 되겠네요. 예, 저도 빨리 시집 가고 싶네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소고기 감자조림도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근포근하고 맛있는 반찬 소고기 감자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쿡포인트를 살펴볼까요? 가을의 영양을 담은 버섯 솥밥. 실패 없이 맛깔나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찬밥을 볶은 채소 위에 깔아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밥이 타지 않고 밥물을 따로 넣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입안 가득 퍼지는 은은한 버섯 향에 엄지척. 버섯 솥밥으로 기분 좋은 밥상을 차려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요리 버섯 솥밥과 소고기 감자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 버섯 솥밥은 먼저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편 썰어주세요. 새송이버섯은 밑동을 잘라내고 반으로 썬 뒤 편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채 썬 양파를 볶은 뒤 뚝배기에 펼쳐 담아주세요. 채 썬 양파를 볶은 팬에 결대로 찢은 느타리버섯, 편썬 표고버섯, 새송이버섯을 넣어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 볶은 양파를 담은 뚝배기에 고루 올려주세요. 여기에 찬밥을 펼쳐 담은 뒤 뚜껑을 덮고 약불에 8분에서 10분 정도 익혀줍니다. 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통깨, 송송 썬 실파,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그릇에 양념장을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익은 재료를 고루 섞은 뒤 양념장을 곁들여주면 버섯솥밥 완성! 소고기 감자조림은 우선 달군 웍에 물, 맛술, 설탕, 간장을 넣고 끓여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감자, 당근은 깍둑 썬 뒤 모서리를 다듬어 주세요. 깍둑 썬 감자는 찬물에 담가줍니다. 양념에 깍둑 썬 감자, 당근, 소고기를 넣어 끓인 뒤 거품을 제거해 주세요. 그런 다음 먹기 좋게 썬 양파, 불린 당면, 꽈리고추를 넣어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면 소고기 감자조림 완성! 오늘의 요리 버섯솥밥과 소고기 감자조림으로 맛깔난 밥상을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은 처치곤란 찬밥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탄생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 국민들이 가장 많이 또 맛있게 먹는 우리 소고기 감자조림까지 이렇게 함께 예. 만들어 봤는데요. 보고만 있어도 정말 푸짐합니다. 예, 일단은 뭐 밥을 먼저 한번 네. 간장을 제가 살짝 해서 한쪽만 먼저 좀 비벼서 한번 이렇게 이게 이제 물은 하나도 안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살짝 자. 와. 이 찬밥을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버터가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고소하고 향기롭고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처음에 양파를 참기름에 예, 이렇게 볶아다 보니까 더 부드러움과 고소한 향이 더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버섯의 그 물이 또 나오면서 예, 버섯물이 이제 네. 이거를 전체를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와 이거 진짜로 우리가 그 입맛 없을 때 예전에 뭐 버터에다가 간장 넣어서 밥 비벼 예, 먹었잖아요. 간장 계란밥이 네, 있었죠. 예. 그런 맛이 나. 그럴 때 이제 입맛 살린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 기력 없으시고 밥맛 없으실 때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입맛이 한껏 더 확 살아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고기 감자조림.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예, 그냥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자 조금, 당면을 좋아하시니까 당면도 이렇게 당면과 하시고, 고기, 예. 감자, 꽈리도 예. 하나, 당근도 이렇게 좀 예, 그렇게 푸짐하게 좀 넣고요. 살짝 이 짭조름한 게 밥 반찬으로 이제 집에서 와. 저는 이게 비주얼로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예쁘기만 하고 좀 약간 좀 밍밍한 그 맛을 내는 음식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약간 좀 그러지 않을까 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거 씹는 재미 그리고 먹는 재미 그리고 이 짭조름함의 적당한 짭조름함이 그 사람의 또 어떤 입맛을 더 돋구지 않나 또 생각이 듭니다. 다 드신 다음에 국물이 좀 자박자박하게 남았을 예. 때 밥을 또 비벼 먹어도 예, 그렇죠. 밥이 이제 좀 아. 짭조름하니까 밥 이제 반찬으로 이렇게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감자가 또 포슬포슬한 게 참 좋네요. 예. 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건강하고 맛있고 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를 또 소개해 주셨는데요. 내일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티기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엔 바삭바삭한 식감에 반하는 돈가스와 상큼한 맛이 좋은 돈가스 샌드위치 기대 많이 해주세요.